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가 과연 집일까요? 투자 상품일까요?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라고요. 사실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말 중요한 거를 간과하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좀 똑바로 시장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석 요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투자 상품이냐 집이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투자 상품일 때의 수요와 공급과 집일 때의 수요와 공급,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일 경우에는 여러분 전세를 보면 됩니다. 전세는 사실 실소유자들이 찾는 거죠. 진짜 거주할 목적으로 찾는 상품이 전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 집입니다. 집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일 때는 집이 모자라냐 적냐, 그리고 집을 찾는 사람이 많냐 적냐, 이걸로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난이 있을 때는, 전세난이 있기 전에 보면은 반드시 하락기가 있는 겁니다. 하락기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집을 안 사죠. 집을 안 사니까 전세 공급이 줄어들죠. 그리고 그나마 있던 자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고 전세로 전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죠. 자가를 팔고 전세로 전환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요는 올라가고 전세 공급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그때부터 집이 부족하게 됩니다. 전세집이죠. 전체 집이 아니고 전세 상품만. 전세 상품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세 수요는 많아지고, 그래서 전세가가 막 뛰는 전세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매매가가 막 올라가니까 갭 투자가 열풍이 불죠. 갭 투자가 열풍이 불어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뭐죠?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사는 매매 상품이니까요. 전세 공급이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일부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이 자가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전세 시장이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전세 시장을 보면 이게 집으로서의 공급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도 만약에 집이면은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판단을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이러면 안정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집이 투자 상품일 경우에는 수요가 과연 얼마일까요? 투자 상품의 수요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를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거를 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보고 있으면 집이 어느 정도 모자란 부분만 딱 채워지면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투자 상품일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집값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올 때는 투자 열기가 일어나죠. 열기가 일어나면서 투기화됩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를 감히 생각도 못하게 돼요. 이럴 때는 만약에 뭐 지금처럼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사람이 10채를 살 수도 있고 20채를 살 수도 있고 수요가 제한 없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투자 상품일 경우에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사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택은 공급을 원하는 만큼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졌을 때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요 공급 분석 요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과연 이게 아파트가 투자 상품이냐 집이냐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뭐죠? 투자 상품이죠. 지금은 이게 집값이 상승하면은
모든 물건이 똑같습니다. 모든 물건이 일정 기간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투기의 대상, 돈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옛날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사건 아시죠? 튤립 뿌리, 이게 투기 상품으로 해서 난리가 났었죠. 뿌리가 집 한 채 가격보다 더 비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의 가치가 집 한 채의 가치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투기 상품화된 거죠. 비트코인도 그랬죠. 비트코인도 몇십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2,700만 원, 거의 3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요? 2,700만 원, 3천만 원 할 때. 그러니까 이 열기가 불어일으킬 때는 이 진정 가치는 사라지고 투기 상품화 되는 거죠. 이때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폭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집도 똑같아요. 2014년 이후 꾸준하게 집값이 상승을 해왔단 말입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느끼고 하면서 투자 열기가 지금 불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부터는 집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냥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훨씬 큰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가격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적어서 그렇다. 물론 맞긴 하죠. 수요는 어마어마한데 공급이 적은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공급이 적은 거는 뭐냐면 집이 필요한 만큼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만약에 10개만큼의 지금 집이 모자라니까 10개만큼 공급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투자 상품일 경우에는 이 수요를 10개가 아니고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은 무조건 모자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수요를 감당할 만한 공급은 무조건 모자라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제 떨어지느냐를 판단할 때 투기일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되어야 떨어지는지, 그리고 집일 때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떨어지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무리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도 다 소화를 합니다. 웬만한 거는 소화를 해버려요. 집으로 보는 분들이 공급이 모자라다는 건 전세처럼 모자란 만큼만 공급이 되면 안정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초과 공급이 일어나요. 지방의 주택보급률 보면 105%, 106%, 110%. 최소 지금 필요한 가구 수에 비해서 집이 5%에서 10% 정도 초과 공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초과 공급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기는 항상 필요한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을 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요는 적정 공급이 되더라도 못 느낍니다. 충분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정확히는 안 되더라도 충분히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요, 투자 상품이 되었다가 집이 되었다가 이 전환이 자유로운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 상품으로 여겨지는 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시장을 분석할 때 어떤 상품의 성격이나 이거를 규정짓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처음 출발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이거부터 규정을 잘 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첫 출발이 틀어지면 그냥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첫 출발부터 틀렸어요. 지금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집으로 놓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누를 방법은 뭐냐? 가격이 중요한 거죠. 많은 공급과 가격, 높은 가격. 그래서 제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때 실시하면 안 된다. 이게 그거죠. 차라리 지금 높은 가격의 분양가들이 나와야 되는, 그래야 누를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이 부담되어야 떨어지는 거죠. 많은 공급과 높은 가격. 근데 만약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많이 되면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소화해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기준 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진단들이 나오는 게, 잘못된 출발을 하니까 상품의 규정부터 지금 잘못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언제 집이 되냐? 하락할 때는 집으로 변해요. 하락할 때는.
하락할 때 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멈춥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90% 이상 폭락을 했죠. 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근데 집은 올라갈 때는 투자 상품이었다가 떨어질 때는 집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안 내놔요. 사람들이 안 팔아버립니다. 그냥 아유 내가 살고 말지, 아니면 전세 맞춰졌으니까 그냥 버티지. 그러면서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오다가 멈춰버려. 그러면서 하락세가 진정되죠. 그래서 폭락할 때 보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지다 마는 게 집의 그 특성입니다. 이런 상품을 잘 이해하셔야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시장을 잘 바라보는 준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